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2급 실기 2024년 상시 2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024년 개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게 커말 2급 실기는 없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들을 반복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파일을 띄워놓고요. 같이 보도록 할 건데 기본 작업 1번은 마지막에 입력한다 그랬죠. 그죠? 그대로 서식 건드리지 말고요. 입력만 하는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계산 작업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남을 때 입력을 하고요. 단 주의할 거는 입력할 때 이런 걸 손을 대면 안 돼요. 미리 다 지정돼 있어. 가운데 정렬 이런 것들이 다 지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식은 손대지 말고 그냥 입력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 작업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화면을 조금 확대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작업 2번 같은 경우에는 서식이죠. 그죠? 자, 서식을 지정할 건데 1번부터 5번까지 각 2점, 10점짜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C1번지에 제목이 있는데 가운데를 가로도 세로도 둘 다 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크기를 16으로 조절하자 그랬죠. 두 번째 A3에서 F3은 셀 스타일을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셀 스타일에서 회색 강조색 3이라는 걸 찾을 건데 자, 이게 버전에 따라 이름이 약간 달라요. 21버전 이상은 회색 강조색 3이라고 되어 있는데 16버전 밑으로는 회색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강조색 3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버전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스타일을 설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E4에서 E14 영역은 숫자 단위를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해서 숫자를 1000단위까지만 표시를 할 건데 1000단위 구분 기호와 뒤에 1000원을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자, 이 부분이에요. 1000단위까지만 표시하자 그랬어. 그래서 보면은 이 숫자대에서 뒤에 0이 3개가 사라지는 게 보이잖아요. 0이 3개가 사라지고요. 쉼표가 와요. 그런데 0을 0으로 표시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0을 0으로 표시를 하면서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겠다 그러면 샵, 컴마, 샵, 샵 뒤에 0이 들어가야 0을 0으로 표시를 하겠죠. 이게 샵이 돼 있으면 마지막에 0이 표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게 세 자리마다 쉼표를 표시하는 건데 마지막에 뒤에 0을 3개를 지워야 돼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쉼표가 한 개 더 오면 0이 3개가 지워진다 그랬죠. 그럼 쉼표가 2개 오면 0이 6개가 지워진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1000원이라는 글자를 다음표 안에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사용자 지정 서식을 만드는 거죠. 자, 들어가 볼까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세 자리마다 쉼표 선택하고요. 마지막에 쉼표. 그럼 0이 3개가 없어져요. 그 뒤에 다운표 안에 1000원이라고 붙일 건데 다운표 안 붙여도 되는데요. 한글은 됩니다. 근데 영어일 경우에 안 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붙이는 글자들은 습관적으로 다운표를 넣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죠. 자, 0 뒤에 3개 없어질 때 마지막에 컴마 찍는다는 거 기억을 합니다. 네 번째, B3의 위치를 한자로 바꾸자 그랬습니다. 자, 요 뒤에 커서를 두고요. 또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줘도 됩니다.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렀을 때 한자 단어 사전이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정확하게 해당되는 걸 찾고요. 이걸 그냥 한자로 바로 바꿀 거기 때문에 입력 형태는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게 아니겠죠. 자, 한자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C4에서 C13 영역을 면적으로 이름 상자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해주면 되죠. 자, 이름 정의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름이 틀렸다 그러면 어디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까?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서 얘를 지우거나 편집해서 수정해 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름 상자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섯 번째 A3에서
F14까지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자 그랬습니다. 자, 모든 테두리를 적용을 하고요. F14셀에는 대각선을 넣자 그랬죠. 테두리에 다른 테두리 가도 되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테두리로 가도 됩니다. 자, 요거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대각선. 끝났죠? 여기까지가 10점이에요.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본 작업 3번이 되겠죠. 자, 기본 작업 3번은 고급 필터를 처리하자 그랬네요. 자, 커말 2급에서 고급 필터는 수식을 이용하는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주로 입력하는 거죠. 자, 보면 조건은 A15번지부터 C17번지 요 사이의 조건이 들어와야 되고 결과는 A20번지부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뭐 하자 그랬냐면 아동복지시설이 볼까요? 조건이 200 이상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나라 그랬거든요. 이거나니까 한 칸 내려가야 돼. 노인복지시설이 300 이상 조건이 2개예요. 이 2개의 조건을 A15부터 작업을 하려면 해당되는 제목 보이죠? 제목을 A15부터 넣고 난 다음에 조건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사하면 되죠. 복사를 해서 A15에 넣자 그랬습니다. 자, A15에 부터 조건을 넣을 건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넣었어요. 조건이 2개입니다. 자, 그런데 B17이라 그랬는데 C17까지 가려면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이게 그 끝이에요. 그러면 그 내에만 알맞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아동이 200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그거 나갔다 200. 이거 나니까 한 칸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노인복지는 300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렇게 범위의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결과를 여기다 표시할 건데 자, 결과에 지역과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만 순서대로 표시하자고 했을 때 이 제목을 먼저 여기에 쓰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하고 필요 없는 걸 지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제가 2개 다 해볼게요. 자, 이 데이터가 원본입니다. 이 데이터가 원본이고요. 데이터에 고급 필터로 와서 반짝이는 거 확인한다 그랬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조건 범위는 이렇게 될 거고 결과는 A20에서 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필요 없는 거 이거 2개를 삭제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밀어서 삭제하고 순서가 지역과 노인과 아동이 돼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잖아. 그럼 얘들을 순서를 바꿔줄 건데 범위를 설정하고요. 테두리 위에서 마우스 바뀌는 게 보이죠? Shift 누르고 옆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요 사이에 끼워 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위치 이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결과가 나타나야 될 곳 여기다 가정할게요. 여기 지금 있으니까 결과가 나타날 곳에 이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 제목을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크기를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순서가 맞잖아. 지역과 노인복지, 아동복지 돼 있죠. 이 상태에서 고급 필터를 만드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고급 필터로 가서요. 조건 범위는 똑같고요. 이게 잘못됐네요. 데이터 원본 범위, 조건 범위는 똑같고요. 복사 위치를 이게 A20이라고 가정하고요.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제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해놓고 지우는 게 편한지 순서 바꾸고 제목을 저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하는 게 편한지 본인이 편한 걸 생각을 하고요.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저장합니다. 얘가 5점이죠. 자, 이렇게 기본 작업에서 15점을 여러분들이 받고 난 다음에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죠. 분석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자,
자, 분석 작업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부분합이 나왔죠.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부분합은 반드시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정렬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친절하게 정렬을 누구 기준으로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학과가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게 1기준인데 2기준이 없잖아. 학과가 같을 땐 누구를 기준으로 하라는 말 없기 때문에 1기준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학과가 정렬이 되었으면 이게 부분합의 그룹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룹 별게 아니에요. 같은 것끼리 누가 같은 것끼리 모였는가가 그룹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기억하면 부분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해볼까요? 전체 범위를 설정해 놓고요. 데이터의 정렬로 가서 기준이 학과가 돼요. 오름차순. 맞죠? 자, 이렇게 같은 학과끼리 모였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부분합으로 들어갈게요. 자, 가서 그룹 항목이 누굴 가지고 정렬했는가가 그룹이에요. 같은 것끼리 누가 모여 있는가 이걸 못 건드려서 부분합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누굴 기준으로 정렬을 했는가가 그룹 항목이다.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누굴 계산하자 그랬냐면 중간 기말 과제 출석의 평균 함수는 평균이고요. 있는 걸 일단 치우고 제일 마지막에 체크되어 있을 거거든요. 중간, 기말, 과제, 출석 4개만 체크하고요. 처음에 할 때는 요거 건드릴 필요가 없죠. 그대로 확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부분합을 총점의 최대라 그랬죠. 함수만 바꾸는 거예요. 최대 다른 거 해제하고요. 총점만 두 번째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스타일을 넣을 거예요. 홈에 표 서식으로 가서 밝게 16번 화면상에서 보면 연한 파랑 밝게 16번이라고 돼 있죠. 밝게에 연한 파랑 16번을 설정을 하면 얘랑 모양이 똑같아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평균을 먼저 했기 때문에 밑에 최대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위에 올라는 거 보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얘가 칸이 좁은데 늘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현재 화면상 그대로 두고요. 저장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분석 작업 1번 10점인데 부분 점수 없거든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10점 마이너스 된다라는 거 보통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내가 이렇게 그림이 떠 있는 경우는 이거와 그림이 똑같은지 꼭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분석 작업 2번은 데이터 표예요.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 변수가 일변수짜리 데이터 표입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터 표를 작업할 때 세로 방향이 열이고요. 가로 방향이 행인데 얘는 지금 가로 방향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세로 방향이 행이고 가로 방향이 열일 때는 자, 여기다 표시를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게 열 데이터예요. 세로가 열입니다. 가로가 행이거든요. 행과 열이 만나는 요 칸에 수식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죠? 이 변수는 그래서 편해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행만 있다, 열만 있다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얘가 열이잖아. 행이 없어요. 만나는 지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 이 열 데이터를 가지고요. 결과가 나올 자리가 여기죠. 그죠? 요렇게 나와야 되니까. 결과가 나올 자리가 여긴데 그 위에 빈칸이 지금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수식이 들어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자 그랬냐면 월 납입액이 이자와 기간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는데 월 납입액의 변화를 이 자리에 계산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그 위에 빈칸이 보이잖아. 여기에 월납입액, 여기 월납입액 수식이 PMT 함수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자, 연결한다 그랬죠? 이꼴 클릭. 끝이에요. 복사해서 붙이지 말고요. 그냥 연결해 주세요. 저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얘가 이자 년도,
이 자리잖아. B4예요. 이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서 계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수식을 포함해서 요거랑 결과가 나와야 될 자리를 이렇게 범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각형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생과 열이 만나는 게 없으니까 저렇게 범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가 있다 그랬습니다. 행은 없고요. 열이 이자년인데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서 계산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변수 데이터표를 주로 보다가 일변수 데이터표를 보면은 수식을 어디에 넣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를 보면 힌트가 다 있어요. 결과가 여기 나올 거니까 빈칸 하나 있잖아.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대로 저장. 10점인데 얘는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데이터표가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분석 작업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자, 기타 작업으로 넘어가야 되죠. 매크로 작업으로 넘어올게요. 자, 매크로 작업은 처음 매크로를 만들 때 A 1번지는 아니면 이 표가 아닌 비어있는 칸, 빈 셀에 클릭을 하고 매크로를 만들어야 정상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하고요. A 1번지 아니면 그냥 빈칸. 개발 도구 메뉴가 있어야 되겠죠? 개발 도구 메뉴가 없으면 파일의 옵션으로 가서요. 리본에서 개발 도구 체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됐죠? 자, 매크로 이름을 합계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이름을 합계. 다른 거 손댈 필요 없어요. 확인. 자, 기록 중지 보이죠? 지금부터 녹음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의해줘야 됩니다. 어디에 만들 거냐? 이 자리에. 그럼 수식은 보통 한 개 하고 채우기 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칸을 클릭하고요. 자, 이 자리에 수식을 넣을 건데 이 수식을 넣을 거예요. 전공 곱하기 0.5 더하기 교직 더하기 논술 곱하기 0.5 더하기 가산점을 해야 되는데 가산점이 이 자리가 가운데 정렬됐기 때문에 가산점이 선택이 안 돼. 그러면 가산점 들어가는 자리가 2의 4 적어도 되고요. 위나 아래를 선택해서 키보드 화살표 위로 올려도 돼요. 선택이 안 될 때는 수식을 풀 때는 가운데를 해제하고 풀었다가 나중에 가운데를 해주면 되는데 이 매크로 작업할 때는 그런 것들이 혹시나 녹음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채웠어요. 끝이죠? 범위 해제 안 해줘도 돼요. 해줘도 관계는 없지만 그냥 그 상태에서 끝을 낼게요. 자, 기록 중지를 하고 반드시 기록 중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추를 여기다 만들라 그랬어. 만들 자리를 범위를 잡아주면은 그릴 때 도움이 됩니다. 꼭 안 잡아도 되는데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라고 이렇게 여기구나 라고 제가 범위를 잡아봤습니다. 자,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무슨 키를 누르고 그려야 됩니까? Alt를 누르고 그려야 되죠. 단추는 그리면 매크로 연결창에 바로 뜨죠. 합계를 연결해 주면 되겠죠. 글자를 합계라고 쓰자 그랬습니다. 요렇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 때나 클릭하고 눌러봤을 때 에러가 안 나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1번을 만약에 못하겠다 그러면 1번 빼고 2번 해도 됩니다. 개별 5점입니다. 빈칸 A 1번지나 빈칸을 클릭을 하고요. 두 번째 매크로를 서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를 만들러 갈게요. 자, 매크로 기록 서식입니다. 어디에? A3에서 F3번지에 색깔만 표준 노랑으로 채우자 그랬습니다. 채우기를 표준 노랑. 끝이잖아.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이렇게 쉬운 걸 5점 날리면 안 되겠죠. 자, 이걸 도형 빗면을 그리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이 자리에 그린다 그랬거든요.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의 빗면이라는 이름을 가진 걸 찾으세요. 근데 이게 버전에 따라서 다른데
16 버전은 그냥 빗면 돼 있고요. 2021 버전은 사각형 빗면이라고 돼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사각형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그냥 빗면인데요는 2016 버전 이전 버전이니까 버전에 따라 이름이 틀리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Alt키 누르고 그립니다. 자, 그리고 도형은 매크로 지정창이 바로 안 떠요. 자, 글자를 서식이라고 넣고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창을 우리가 띄워야 돼요. 서식을 연결합니다. 됐죠? 눌러보세요. 이거 누르고 왔다 갔다. 에러 안 뜨면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줘야 되겠죠? 자, 매크로 작업이었고요. 자, 기타 작업의 마지막이 차트 작업입니다. 차트는 원래 있던 걸 손을 대면 안 되죠. 수정하는 겁니다. 차트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 보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차트를 만들었다라는 게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각 2점이기 때문에 총 10점이고요. 2번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면 돼요. 자, 일단은 순서대로 풀 건데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는 틀리고 얘만 틀리지 다음 것들은 관계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모르겠다는 건 통과하고 그 다음 문제는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 생산 단가 계열이 제거될 수 있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거 질문 굉장히 많이 하는 거잖아. 어떤 계열이 제거될 수 있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자라고 했을 땐 얘를 제거해 줘야 돼요. 이 말이 없으면 표시를 하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표시 체크만 해제하는데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자 그랬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요. 생산 단가를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얘를 선택하고요. 제거를 해야 데이터 원본이 바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막 대형. 세로막 대형인데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바꾸자 그랬습니다. 됐죠? 세로값 축이 이거잖아. 축의 서식으로 가서 축의 서식에서 최소값을 500 쓰고 난 다음에 엔터 해줘야 변형이 일어납니다. 최대값은 1500. 맞는 거는 안 건드려도 돼요. 건드려도 되고요. 기본 단위는 200. 근데 이걸 이렇게 넣어주면 자동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걸 넣어주는 게 더 좋다라고 일반 기준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적혀져 있으면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적는 걸 그냥 하면 돼요. 권장을 할게요. 자, 이렇게 축의 단위 값을 바꿨어요. 하고 난 다음에 작업창은 닫는 게 좋겠죠. 네 번째, 각 계열의 세탁기. 얘가 목표량 계열이고요. 얘가 생산량 계열이거든요. 하나만 클릭해서 클릭이 2번이죠. 레이블을 추가하면 위로 뜨죠. 모양이 똑같으면 건드릴 필요 없어요. 레이블 추가. 위쪽으로 이게 바깥쪽 끝이거든요. 뜨면 건드릴 필요 없고 혹시나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레이블을 선택해서 레이블 서식에서 보면 바깥쪽 끝이라고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 영역 서식에서 그림자는 효과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눌러보세요. 힌트가 나옵니다. 그림자를 안쪽에 가운데. 그죠? 테두리는 여기. 채우기 밑에 테두리가 있거든요. 둥근 모서리. 설정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차트 작업까지 기타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상태에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시험 시간이 총 40분이에요. 40분에 여러분들이 기본 작업 다 하고요. 분석 작업과 차트 작업을 다 하고 1번은 일단 제외했어요. 계산 작업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25분 안에 마치세요. 그래야 몇 분이 남습니까? 15분이 남아. 그럼 15분이 남으면
저 상태에서 계산 작업 문제를 적어도 3문제 이상 맞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과 분석 작업, 기타 작업을 다 맞았다. 1번을 빼고요. 그럼 우리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면 55점이 나오는데 합격이 70이잖아. 그럼 적어도 2문제는 꼭 맞아야 되고 혹시나 다른 곳에서 감점을 일어났다 그러면 3문제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3문제를 풀려면 적어도 15분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런 시간 배분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계산 작업으로 갈게요. 자, 계산 작업으로 와서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씩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 작업. 자, 1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이겠죠? 자, 이게 표 1번이에요. 표 1번에서 뭘 하자 그랬냐면 회원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자, 보이죠? 회원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라는 말은 오른쪽 끝에 있는 글자 하나가 라는 말과 동일하죠. 그죠? 그 글자가 1하고 같으면 2하고 같으면 3하고 같으면 그 외는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추잠수를 쓰기 때문에 1과 같으면이라는 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저걸 만약에 if로 한다 그러면 1과 같으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추잠수는 기본적으로 1일 때, 2일 때가 있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1, 2, 3만 나와 있고 그 외는 이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회원 코드 마지막이 1부터 뭐까지가 있습니까? 5까지가 있어. 그럼 추잠수를 1부터 5까지를 해야 되는데 4도 손글씨, 5도 손글씨 거기까지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줘야 돼. 이걸 뽑아내려면 라이트 함수고요. 그게 추즈 안으로 들어가니까 순서는 추즈 안에 라이트가 오는 거죠. 그러면 라이트를 먼저 해서 잘라서 붙여도 되고요. 순서대로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르는 것보다는 순서가 편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그렇게 할 테니까 본인은 잘라서 하는 게 편하는데요. 그러면 본인 취향에 맞게끔 작업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마법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거지만 나는 마법사 싫어요. 그럼 손으로 써도 아무 관계 없어요.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이꼴 추즈 함수. 마법사를 띄우는 이유는 이 도움을 얻겠다는 뜻입니다. 함수가 잘못 들어왔네요. 추즈 함수. 자, 이렇게 띄워놓고요. 이 인덱스 값에 따라서 밸류 1, 2, 1일 때, 2일 때 들어가는 거죠. 인덱스 값이 라이트 함수죠. 자, 라이트를 찾아서요. 회원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 오른쪽 끝에서 첫 번째 글자 하나를 뽑는 거예요. 자, 추즈로 돌아오면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1일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가구. 탭키를 이용해서 내려가도 되고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내려와도 됩니다. 2일 때 도서. 밸류 2가 2일 때라는 뜻이죠. 3일 때 요리. 그냥 적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요일할 때 추즈 함수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 외에는 손글씨로 할 건데 그 외에 몇 개가 있는가? 4번, 5번이 있었잖아. 그럼 손글씨가 2번 들어가야 되겠죠? 4일 때도 손글씨, 5일 때도 손글씨. 그죠? 만약에 이 끝이 9까지 있다 그러면 이걸 9까지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배점이 크죠? 함수 하나가 8점이에요. 1번이 쉬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기 전에는 저는 그냥 무조건 풀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그 중에서 쉬운 거 3개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1번이 지금 쉬웠어요. 2번도 쉬워요. 자, 2번. 표 2에서 기준 연도가 날짜가 아니고 숫자예요. 이게 만약에 날짜 데이터면 여기서 연도를 뽑아야 될 건데 뽑을 필요가 없잖아. 숫자예요. 여기서 생년월일의 연도를 뽑을 거야. 이어 함수를 가지고. 그죠? 그 값을
if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즉 if 함수 안에 조건으로 이어 함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값이 20 이상이면 채용 아니면 공백을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얘도 쉽죠? 그런데 얘는 안 변해야 되는데 생년월일은 변하죠.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다 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if 얘도 쉽네요. 자, if 들어와서요. 조건에 이 값, 기준연도, 이건 숫자값이라 그랬습니다. 이어 함수 쓸 필요가 없어요. F4 절대 참조입니다. 여기서 빼기. 생년월일을 빼야 되죠. 무슨 함수에서 빼야 돼요? 이어 함수. 찾아도 되고 간단한 거는 손으로 써도 돼요. 이어 가로 열고 이 자리. 쟤는 상대 참조죠. 이 값이 얼마 이상이냐 그랬습니까? 2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20 이상이면 채용. 아니면 공백은 따옴표 2개 붙인다 그랬죠. 그죠? 요렇게 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요. 20년 안 됐다는 뜻이야. 채우게 하면 이렇게. 보이죠? 공백이 몇 개, 채용이 몇 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와 절대 참조가 여기서 이거는 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고 얘는 날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어 함수를 쓸 필요가 없죠. 얘는 그냥 숫자예요. 얘가 날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괜찮죠? 쉽죠? 제가 무조건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1번, 2번이 쉬웠어.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3번도 쉽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1, 2, 3번 딱 맞으면 되겠어요. 자, 3번. 표준 편차는 굉장히 쉬운 기본 함수예요. 마법사에 살 게 없어.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그걸 반올림해야 되기 때문에 라운드 안에 표준 편차 stdev라는 함수를 쓰자 그랬습니다. 소수 몇째 자리까지 표시하자 그랬습니까?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자 그랬어요. 자, 이 자리에 라운드 반올림을 하겠다. 할 건데 누구를 반올림 할 거냐? 표준 편차를 반올림 하겠다. 표준 편차 함수를 찾으러 오세요. 표준 편차는 범위만 잡으면 돼요. 누구의? 학점의 학점 전체. 한 칸이니까 절대 참조도 필요 없잖아. 끝이에요. 라운드 함수로 돌아옵니다. 소수 몇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까지.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 3번 맞았다. 그럼 내가 함수 3개는 맞췄구나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1, 2, 3번이었고요. 쟤까지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4번 볼까요? 자, 4번은 표 4에서 보이죠? 표 4가 이렇게 있는데 표 4는 밑에 등급표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표 4에서 이 구입 총액과 등급표를 이용해서 등급을 표시할 건데 순위를 정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 3, 5, 7이라고 돼 있어. 지금 데이터가 총 몇 개냐면은 데이터가 9개인데 1, 3, 5, 7 있어. 그럼 2, 4, 6, 8, 9가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돼 있죠. 제목은 왼쪽에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H로가 함수 얘가 필요할 거예요. 표시해 볼까요? 자, 내가 필요한 함수는 H로가 함수야. 알맞은 걸 선택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등수가 없어. 등수를 구해야 되겠죠. 등수를 구한 함수가 누굽니까? 랭크 EQ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H로가 함수를 쓸 건데 찾아야 되는 이 값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고요. 2, 4, 6, 8, 9가 없어. 그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하면 안 되죠. 비슷한 거. 그러면 1, 2위는 골드. 3, 4는 실버. 5, 6은 브론즈. 7 이상, 7, 8, 9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일반이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V와 H로급 작업할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될 건지 지금처럼
비슷한 거를 찾아야 될 건지 판단을 해줘야 돼요. H 룩업 안에 찾은 값에서 찾을 값이 랭크 EQ를 가지고 구입 총액을 가지고 등수를 구하겠다는 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꼴 H 룩업. H 룩업 안에 자, 보이죠? 여기 찾는 값, 검색할 값에 무슨 함수가 들어온다고요? 랭크 EQ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저기에 랭크 EQ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자, 랭크 EQ는 순위는 구입 총액이 제일 많은 큰 값이 1등이잖아요. 얘가 몇 등인지를 알고 싶어. 전체 범위 중에 반드시 절대 참조 들어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죠? 높은 게 1등. 순서는 0을 쓰거나 생략할 수 있죠. 안 쓰면 돼요. 그죠? 그럼 높은 게 1등이에요. 첫 번째 사람의 구입 총액이 6등이거든요. 자, H 룩업으로 돌아갔어. 6등을 찾을 겁니다. 이 범위에서.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절대 참조입니다. 채우겠을 때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내 눈으로 보세요. 6등이 없잖아. 그래서 비슷한 걸 찾으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순위는 첫 번째 줄, 등급이 두 번째 줄이니까 2. 정확한 거는 0, 펄스 또는 0인데 비슷한 거는 true라고 돼 있죠. 1을 쓰거나 true를 쓰거나 생략하면 돼요. 그죠? 아무것도 안 적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확인. 보이죠? 야가 6등이니까 브론즈잖아요. 그죠? 요렇게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까다로워졌네요. 자, 5번은 주민등록번호에 아까 추주했는데 또 나왔어요. 8번째 문자라는 말은 8번째에서 글자 하나를 뽑아서 그 말이죠.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3이면 연대, 그 외에는 공백이라 그랬습니다. 보이죠? 그 외에 누가 있습니까? 6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추즈에서 1남, 2여, 3남, 4여라고 주면 5와 6, 5는 없지만 6이 지금 있네요. 그죠? 6은 에러가 떠요. 그런데 그 대신에 공백을 출력하자 그랬잖아. 만약에 이 문제에서 if 에러가 없으면, 얘가 없으면, 저게 없으면 choose 5일 때도 공백 6일 때, 이게 6까지 있으니까 5는 빼고 뭐 6일 때 공백은 앞뒤로 따옴표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근데 if er라는 함수를 반드시 쓰자 그랬거든요. 그럼 if error 함수는 뭐냐면 저 수식에 오류가 있을 때, 그래서 choose에는 1번부터 4까지만 넣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얘가 6이 있잖아. 얘는 에러가 뜹니다. 그럼 에러가 뜰 때 공백을 하겠다는 걸 여기서 넣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 순서는 if error 안에 choose가 오고요. choose 안에 인덱스로 mid가 오는 거예요.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if 오류 안에 들어갈 겁니다. 해보도록 할까요? 자, if error. if error는 수식에 오류가 있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수식을 쓸 거냐? 해당되는 수식은 choose 안에 mid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choose를 선택을 할 겁니다. choose 안에 여기에 mid가 들어가죠. 손으로 쭉 써도 됩니다. 자, mid. 주민번호의 8번째 글자에서 한 개를 뽑을 거예요. 자, choose로 뽑아 나와서요. 이게 1이면은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자, 우리가 뭐까지 했습니까? 4까지 했잖아. if error가 없으면 여기 5는 없으니까 건너뛴다 치고요. 6일 때 이렇게 공백을 넣어주면 에러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하겠단 말이야. 6일 때 공백이라는 말을 안 하면 저 6은 에러가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f 에러 돌아왔을 때 여기에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공백을 넣겠다. 그게 if 에러 사용 목적이에요. 자, 확인하고요. 해볼까요? 보이죠?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if 에러를 빼고 요까지만 했어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요렇게 if 에러를 빼고 여기까지 했어. 에러 나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지에서 4까지만 했는데 값이 6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if 에러 함수를 썼다. if 에러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추지에서 6일 때 공백을 넣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를 만약에 if 에러 없이 에러를 안 나게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값이 들어가면 에러가 발생 안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 주면 됩니다. 자, 함수 5개 중에서 내가 쉬운 거 1번부터 지금 3번까지가 쉽다 그랬거든요. 3개를 맞출 수 있는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봐주고요. 시간 제한 시간이 지켜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함수까지 다 했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기본 작업 가서 데이터 입력을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